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직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앞으로 저의 과료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고 풍부하게 모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권이나 이런 데서 또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기초적인 조사는 마치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질문 주신 완납을 했느냐 등등의 질문은 사실은 기초적으로 이미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확인하시고 질문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국민들의 의문을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원칙을 충직함, 둘째 원칙을 유능함, 셋째 원칙을 통합과 다양성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대통령님과 총리 문제를 포함한 내각 구성 등등의 문제를 말씀 나눌 때 국무총리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내각이라는 것이 첫째는 충직함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전제되는 조건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기왕이면 여러 가지 출신 배경을 감안해서 성별, 연령, 지역, 성향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다채로운 퍼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하셔서 제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제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통합 문제에 대한 제 개인의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과 관련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소위 DJP 연합이라고 하는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연합이 있을 때 제가 박태준 총리를 그 DJP 또는 DJT라고 불렸던 때 결합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연락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박태준 전 총리를 깊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만나본 정치인 가운데 가장 애국심과 능력이 탁월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됐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후보 확정 이후에 현충원을 가셨을 때에도 예정에 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더해서 박태준 전 총리 묘역을 가시면 좋겠다고 즉석에서 제안드리고 대통령께서 직접으로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97년도 IMF 위기의 극복이 김대중이 김종필, 박태준의 손을 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김종필, 박태준 같은 국가를 생각하는 보수의 리더들이 정권교체의 기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손을 잡은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바로 그러한 애국적 판단 위에 선 진보 보수를 초월했던 정치적 리더들의 판단과 결합이 IMF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IMF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손을 보수의 애국적인 분들이 더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교체를 하고 처음으로 만들었던
정당이 야당으로서의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서 만들었던 새천년 민주당입니다. 그 새천년 민주당의 창당, 영입, 공천 과정을 실제 실무 총괄한 당시 대통령 현직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 비서실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새천년 민주당을 저는 비록 25년 전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국정의 하나의 과거의 모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전이지만 그 당시 새롭게 구성됐던 새천년 민주당의 당대표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애경의 장영신 회장 같은 분이었고, 그 다양한 기업인, 다양한 각계 전문가, 다양한 전문인들이 함께해서 굉장히 폭넓은 구성을 했었습니다. 전통적인 진보 세력의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세력까지 망라했던 그러한 정당을 실무 구성을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판단이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제게는 정치적인 자산 내지는 DNA로 제 몸 어딘가에 쌓여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좌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국정 방향에도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녹아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론을 제기하셨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이런 말씀을 자주 나눴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중도 보수론을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집권을 했을 경우에 우리 민주당과 정부가 일관되게 확대해야 할 그러한 영역이자 노선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만약 지금 총리가 아니라 당에 남아 있었다면 저는 우리 당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외부 영입의 일을 대부분 담당했는데요. 그래서 중도이던 정은경 전 청장뿐만 아니라 보수에 속했던 권오을, 이인기, 허은하, 김용남, 김상욱, 이석연 이런 분들을 제가 담당해서 마지막에 전화를 드리고 모셔오는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돌이켜서 보면 대선 당시에 진짜 보수, 민주 보수라는 식을 통해서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때 모였던 분들이 앞으로 진정한 합리적 애국적 보수의 영역을 민주당 내에서 넓혀가자 하는 결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비록 제가 몸을 정부로 옮기게 되지만은 그분들이 정치권에서 또 민주당 내에서 그런 역할을 아주 과감하고 활기차고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새로운 집권당이 된 민주당의 변화와 확산에 도움이 되고 국정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